세간판 예쁘다. 물건 정리는 다 마쳤고요.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조스바 제로 하나 먹겠습니다. 이 제로인데 맛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약간 밍밍하다 정도? 근데 기존의 조스바랑 맛이 거의 한 80% 이상은 유사하지 않나.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한 박스 시켜놓고 올여름에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제대로 싹 다 재고를 털었는데요. 이렇게 과자들이 또 진한 게 보였습니다. 창고 안에도 보시면 깨끗한 거는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재고들이 생겨버렸죠. 여기 어떻게 내가 청소를 했는데 다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2층 창고에 다 올려서 짱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재고 안 나오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나온 건 어쩔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온 건. 자, 또 물건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또 얘네는 처리될 때까지 몇 개월간 여기서 이렇게 썩어 있어야겠죠. 예전에 물건 쌓여 있던 것처럼. 참, 언제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이제부터 정말로 머리를 잘 쓰고 판매 전략도 구체적으로 잘 짜서 이런 사태가 다음부터는 절대 없게.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처리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또 남는 물건이 있을 건데 이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물건들을 만들지 않으면 조금씩 줄어가서 결국엔 없어지겠죠. 그렇게 차차 나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뱃살도 한 번에 뺄 수가 없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그럼 이거 다 창고에 올리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입법국입니다. 네, 왜? 안녕하세요, 입법국입니다. 앞에 몇 차례 영상을 올렸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다면 재밌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업을 몇 차례 했죠. 카운터 또 그동안 정리를 하고 창고 정리도 했었고 행사 매대도 꾸렸었고 그렇게 세 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 영상에 안 나오는 일도 저는 더 많이 했겠죠. 유통기한 조사라던가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일과들, 그런 거를 계속 이제까지 해온 상태인데 지금 딱히 뭔가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라서 메인 콘텐츠감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본 게 썰이나 이야기라도 조금 여러분들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켰고요. 제가 그래도 25살 때부터 편의점을 했는데 중간에 다른 장사도 했지만 한 2년 정도는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죠.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재밌었던 손님, 특이했던 손님, 정말 너무 싫었던 손님,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오늘까지는 그래도 앞에 일하는 영상이 조금은 올라가요. 한 게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긴 얘기를 해버린다면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얘기를 좀. 근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게 이제 저도 그냥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점주들끼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 분들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25살에 가게 운영을 시작을 했고, 그때로 쳤으면 사장치고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가게를 창업하기 바로 직전 달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태였어요.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저 그때 알바 그만둘 때도 사장님께 저 다음 달에 가게를 창업하게 되어서 한 달 정도 일찍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저 그 알바 그만둘 지 일주일 뒤에 바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알바 감수성이 좀 있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정말 뭐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알바를 해왔거든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뭐 노가다부터 물류창고, 상하차, 뭐 당연히 편의점 이런 건, PC방 이런 건 기본으로 해봤고, 알바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점주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약간 소위 말해서 나쁜 사장님들 만나면 사장 졸라 편하겠다, 일 다 나한테 시키고,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여전히 나쁜 사장은, 제 기억 속에는 나쁜 사장도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사장님들도 많고, 특히 어릴 때 어린 친구분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는 사장님들 뭔가 다 부자 같잖아요. 돈 잘 버시는 것 같고, 그때 그 사장님은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사장님도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입장을 다 겪어보니까 제가 알바 때 생각했던 것만큼 사장 일도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8년간 장사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봤고, 정말 좋았던 친구들도 있고, 반면에 뭐 진짜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을 정도의 일을 벌였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미리 알 수는 없죠. 면접 단계에서 각자 사장님들마다 알바생을 선택을 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편의점은 다른 업종이랑은 다르게, 저도 피자집을 했었지만, 왜냐면 같이 있으니까, 알바가 일하는 시간 동안 나도 같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 케어가 됩니다. 편의점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면, 일을 다 가르치고 나면 가게를 오롯이 그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저는 나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뽑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바를 뽑는 데 있어서 편의점은 약간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뭐 비슷한 업종들도 있겠지만, 노래방이나 PC방, 저는 그래서 관상이 100% 과학이다 이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면접 단계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인상을 제일 가장 믿는 것 같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잘생기고 예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생기고 예쁘면 좋겠죠. 근데 잘생긴 건 제가 하면 됩니다. 이게 뭐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도 있겠지만, 심술을 부리고 꼬장을 부린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알바 모집 공고를 올릴 때, 알바 천국 이런 곳에 당근마켓일 수도 있겠고, 요즘엔 이름, 사는 동네,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문자 지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꼭 적어 놓는 편이에요. 제가 적으라는 정보가 기재가 돼 있지 않고, 문자가 뭐 자리 있나요? 시급은 얼마 주나요? 아직 알바 구하세요?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 문자 지원을 해달랬는데 전화가 온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꼬장이고 심술이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뽑으면 일단 이 사람을 믿고, 가게가 제 전 재산이잖아요. 제 수입의 전부잖아요, 이 가게가. 이런 중요한 거를 맡기고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서 1차로 한번 거르고, 이게 뭐 나름 제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바 학생을 뽑았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고용한 사람과,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죠. 저는 이때부터는 좀 많이 편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깐깐한 건 딱 면접까지만. 저도 과거에 알바를 많이 했을 때 정말 가기 싫었던 알바도 있고, 정말 일하기 싫었던 알바도 있고,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했던
알바도 있어요. 사장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라라는 거는 이제 누가 뭐 사장이 아무리 무섭게 하고 알바생들이 느끼기에 좀 싫은 사람이거나 이러면 당연히 일은 열심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일 때, 그럴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점주들이 아마 직원분들이 자신의 가게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런 알바생을 뽑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게가 아닌데 어떻게 자기 가게처럼 일을 합니까? 그거는 너무 많은 걸 바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비슷하게 일하기라도 만들고 싶다면 인간적인 대우와 친밀감을 많이 쌓아야지 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동해야 일을 그렇게 하죠. 다행히도 그렇게 했을 때 뭐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쓰다 보면 정말 못된 알바들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있다. 가게 내에서 잘해줄 수 있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만 보지, 사장과 직원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를 더 잘해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요즘 많이 생각 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다친 거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나쁜 경험을 저도 몇 번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좀 안 해주는 편이고, 그냥 일적으로 가게 안에서 우리 가게 일을 해줄 때 이제 뭔가 편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개선해 주려고 하는 편이지, 이제 알바 썰을 좀 풀어야 되는데 당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2명 정도 생각이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친구는 편의점 할 때 친구예요. 자주 오시는 단골 아주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놀고 있는데 아들을 좀 써줄 수 있겠냐,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단골 손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더 신경을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편의적으로. 그때 제가 말했듯이 뭐 신발이나 이런 것도 막 주고,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제가 가게를 맡기고 퇴근을 하면 아예 그 편의점이 원래는 통창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블라인드를 다 내려버려요. 안 하는 가게처럼. 막 간판 불도 끄고 장사 안 하는 가게처럼 그렇게 해놓고 친구들 불러서 그냥 놀고, 잠 오면 그냥 문 잠그고 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랐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 친구는 이제 피자집을 할 때 경험인데, 면접 보러 왔을 때부터 되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뭐 등록금을 모으려고 알바를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었던 친구여서 방학 동안 2달밖에 못 한다. 저도 대학교 때 알바하면서 힘든 대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약간 그 생각이 썼어요. 이게 이상하게 제가 나이를 지금 또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저도 어릴 때 알바를 하도 많이 하고 약간 그러면서 서러웠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 되게 기특한 마음이 들거든.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2달밖에 못하는 친구인데도 그냥 썼어요. 채용을 해가지고 시급도 그때 당시에 뭐 8,000원 이럴 때였는데 저는 시급 11,000원을 줬습니다.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었고, 피자집이 처음엔 잘 됐었거든요.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에 보면 막 이렇게 뭐 주휴수당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시급 플러스 주휴수당 하면 거의 시급이 뭐 9,900원 이랬던 꼴이었어요. 저는 시급을 11,000원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시급을 11,000원을 주는 거는 주휴수당까지 계산을 해서 감안을 해서 더 많이 주는 거다. 원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시켜도 시급이 9,9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주휴수당 받았다 치고 나는 11,000원을 주는 거다. 동의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한다고 하죠. 더 많이 받는데. 일단 뭐 집 갈 때 뭐 피자집이니까 피자나 치킨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터치도 하지 않았고, 거의 이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들고 갔을 겁니다. 그만두는 달까지도 이제 2달을 다 채우고 이제 계약한다고 그만뒀어요. 정말 기차비도 줬거든요. 한 10만원 더 넣었었거든요.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맙다. 별건 아닌데 기차비 쓰라고 10만원 더 넣었다. 생색 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연락이 옵니다. 뭐 한 달 뒤에
왜 주휴수당 안 줬냐고, 이제까지 안 준 거 다 지급하라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결을 어떻게 했냐, 제가 그냥 직접 노동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이렇게 줬는데 주휴수당까지 저는 감안을 해서 월급을 훨씬 많이 책정해서 준 건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 친구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썼냐, 그냥 입으로만 설명하고 동의한다고도 했고 쓰지 않았다, 녹음이라도 한 게 있냐, 없다. 그러면 그냥 당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상담 직원이 그냥 이거는 뱉어내는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요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 영악한 친구들이 많다. 그분께서 좀 제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사장님 이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데 신고하라고 하고 뻗대세요. 이게 신고하는 과정이 본인한테도 참 귀찮고 번거로운데 신고해서 이제까지 안 준 거 지급하세요. 뜰 때까지 그냥 주지 마십시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저는 정말 그 친구가 괘씸했던 게, 그때 주방에 알바생을 2명을 썼는데 맨 처음에 그 다른 친구한테도 같이 신고하자고 꼬셨더라고요. 얘는 안 한다 그랬대요. 그리고 제가 정말 괘씸했던 부분은 뭐 제가 계속 안 주고, 자기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이구 무서워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주휴수당을 줄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주지를 않으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진짜 하루 종일, 또 전화할 용기는 없어요. 찐따가 카톡으로 빚쟁이처럼 막 언제 주실 겁니까? 큰일 만들기 전에 빨리 주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쌩 깠어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서 쌩 까니까 이제 문자로도 카톡 차단하셨나 보네요. 언제 주실 겁니까? 막 계속 그렇게 오고, 막 다른 번호로도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열받아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하면 또 안 받아. 카톡으로 나는 너한테 분명히 그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서 얘기를 했고, 너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걸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 너도 동의를 했다. 그리고 너랑 같이 일한 알바 친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근데도 그렇게 뭐 은혜를 원수로 갚고 싶으면 신고해서 받아내라. 법적 절차 밟아서 네가 받아가라. 나는 절대 너한테 줄 돈 없다. 이렇게 딱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로는 뭐 없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녹화 시간이 거의 40분을 넘어서서 가는데 저는 편집할 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오늘 알바생 관련된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40분을 카메라 켜놓고 혼자 떠들었으니까 다음에는 또 얘기거리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구독, 좋아요 염치 없지만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시청자 너네 도도독